이거 브라이튼이 근데 아주 만만하진 않습니다. 앞쪽에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뭐 트로사르라거나 멜라야 과감한 패스야. 와! 오! 와! 야 그래도 뭐 마지막에 막히긴 했지만 지금 손흥민 패스 봤어요? 네, 손흥민이 라멜라에게 준 패스가 굉장히 좋았죠. 오! 줘! 나이스! 이거 은돈멜라가 찔러준 거 됐다! 아닌가요? 어! 까비 까비 아깝소. 프리킥! PK야! PK라고? 접촉한 지역이 아니라는 거보다 해리케인 PK는 뭐 그냥 개후려서 빵 넣지. 빡! 아우 뭐 존나 잘 차죠 케인 PK는. 토트넘 입장에서 득점은 나왔으나 전반전이 경기로 봤을 때 계속 만족스러운 경기 아닙니다. 아 왜 자꾸 나가라 그래? 진짜 이거 없으면 찾고 추면 어디 갔냐 그러고 있으면 쳐 나가라 그러고. 입간판을 하나 만들까? 아니면 그거 어때요? 그 예전에 설현처럼 요렇게 하고 있는 거. 네, 토트넘 대 브라이튼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1대0. 그렇습니다. 1대0인데요. 전반적인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토트넘의 한 골. 내용만 봤을 때는 정말 다행스러운 골입니다. 네. PK 골이 나왔죠. 그렇죠. PK는 랄라나가 해리케인을 수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프리킥이 나왔습니다만 라인 선상에서 파울이 일어났다는 판정, 그리고 결국에는 VR로 PK가 선언이 됐고 득점을 해냈습니다. 브라이튼이 잘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브라이튼이 괜찮아요. 그 브라이튼이 잘하고 중원에서 토트넘이 공격으로 올라왔을 때 브라이튼이 잘 끊어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코어만 빼고 봤을 때 전형적으로 토트넘이 안 풀리는 경기. 잘 안 되는 경기. 주구장창 수비만 하다가 상대방에게 나중에 박스 근처에서 이러쿵 저러쿵 우당탕탕 하다가 한 골 먹고 지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드는 경기예요. 왜 이렇게 경기에 빌드업을 못하죠? 후방에서 앞쪽에 공간을 때려주려고 패스를 하고 있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뭐 최후방에서 앞쪽으로 빵 때려서 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멋진 패스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긴 킥을 했을 때는 후방에 있는 브라이튼의 중앙 수비수도 대비를 한다고요. 그렇지. 즉 중원에서 좀 더 날카롭고 가깝게 좀 공간으로 때려주는 또는 찔러주는 그런 패스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다. 토트넘이 공 잡고 빌드업 할 때마다 제가 지금 물론 새벽 5시에 경기하지만 너무 졸린 거야. 왜 졸리냐면 제가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거든요. 준비를 많이 했어요. 오늘 경기를 앞두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고 잠도 많이 자고. 근데 계속 똑같은 장면만 반복되는 거예요. 네. 왜 웃죠? 그래요? 왜? 어떤 준비를 많이 했죠? 그냥 잠을 많이 잤어요. 그래요? 네. 왜요? 뭐 그냥요. 제가 준비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불신합니다. 네, 저도 준비할 줄 아는 남자입니다. 그래요? 준비남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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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거나 형이 얘기한 어떤 그 롱킥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롱킥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빌드업 종류죠. 근데 그걸 왜 하느냐? 중원에서 공격을 제대로 전개해 나가기가 어려운데 중앙 쪽에서 수비적으로 호이비에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랑 별개로 지금 트로사르랑 파스칼 그로스랑 아담 랄라나가 전방 쪽에서 밀어내는 압박도 강하고 벤 화이트랑 비수마가 버티고 있는 거나 아니면 램프티 같은 선수들이 공을 몰고 중앙 쪽으로 올라오고 이런 장면들이 겹치다 보니까 토트넘이 원하는 대로 전제를 못합니다. 그러면 중앙으로 가서 끊기는 이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든 공은 먼 쪽으로 보내야 되고 전방으로 보내야 본인들로 공격을 할 테니까 롱킥 그런데 미스 계속 이 그림이 반복이 되고 반대로 브라이튼이 공격을 할 때는 램프티 같은 선수가 공을 몰고 안 뺏기고 밀고 들어오는 그 장면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장면들이 오히려 브라이튼이 공격을 위협적으로 만드는 느낌이 들게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브라이튼이 그 공격 횟수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호이비에르가 중요한 장면에서 볼을 커팅을 많이 해줬다. 이런 거 빼고는 토트넘에서 손흥민도 마찬가지고 해리케인도 마찬가지고 라벨라도 마찬가지고 뭐 은돈벨레도 마찬가지고 시소코도 마찬가지고 별로 눈에 띄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손흥민 선수 지금 컨디션이 썩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라멜라가 지난 경기에서 지적을 받았었던 패스 타이밍 뭐 지난 경기가 아니죠. 매번 언제나 좀 템포가 끊긴다.
템포를 빠르게 이어가지 못한다. 왜 이렇게 좀 시간을 끄냐? 제때 패스를 하지 못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나아지는 부분이 오늘 경기에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 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레길런 호이베르 같은 선수가 있습니다만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스코어 대비 내용은 브라이튼이 꽤 괜찮은, 오히려 토트넘이 좀 답답함을 느낄 만한 전반전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실점할 수 있거든요. 뭐 상대의 실수 덕분에 PK 골로서 해리케인이 득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거 또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토트넘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졌을 때의 경기 내용을 보면 참 불안한 팀이에요. 그렇죠. 답답하죠. 네, 질 때 정말 무기력하게 져요. 네. 또 분위기 살릴 때는 또 무지하게 살리고. 그렇지. 근데 지금의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러면 우리가 토트넘 경기 보면 아시잖아요. 이거를 쉽게 그 분위기를 잘 못 뒤집거든요. 이거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지난 그 유로파 안더레이트전에 끝나고 굉장히 좀 화를 내는 인터뷰를 했었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안더레이트? 그 뭐죠? 안더레이트 아니에요, 유로파? 지난번 경기한 거요? 네. 안더레이트 아닌데? 어디죠? 엔트워프. 엔트워프. 예. 네. 뭐 벨기에 팀이긴 하죠. 네, 미안합니다. 이잭 선수가 이제 뛰고 있는 네. 엔트워프. 엔트워프. 네. 네. 안더레이트는 이제 예전에 이제 설기현. 네. 설사커. 네. 그렇습니다. 준비했다며요라고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네. 갑자기 지난주에 있었던 그 유로파 경기는 주원이 형이 어떤 계산이 없었던. 지난주죠. 예, 이제 그렇습니다. 네. 제 계산은 1분 전에 후토크가 끝났어야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1분 더 길게 얘기한 바람에 후반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누울게. 주원 형 잡니다, 여러분. 자는 게 아니야. 자, 조금만 쉴게. 근데 진짜 토트넘 경기 요즘에 시간대가 너무 안 좋아. 자, 갑시다. 네. 충전했어요. 제가 쇼트 슬리퍼라서. 존나 자고 싶죠. 네? 존나 자고 싶죠. 지금 개 자고 싶지 진짜. 아니야. 뭘 자, 축구 봐야지. 내 직업인데. 형 지금 뭔데요? 솔직히 축구 안 봐도 된다. 개그맨인데. 솔직히 개그맨 이렇게 축구 많이 봅니까? 저도? 에? 이거 먹겠다 이러다가 램티. 먹었어. 엠버지 잘한다. 와. 이거 진짜 잘 때렸어. 야 근데 호이베르한테 했던 거 파울 아니야? 한번 보자. 저 심판도 그지같이 못 보잖아. 그레이엄 스콧도 똥이에요. 파울이죠? 파울이야. 이걸 파울을 안 불어? TV 이것도 요만하게. 야 약간 이랬어. 약간 좀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하트. 그게 파울이지. 되게 부드럽네요 이렇게. 뭘 오래 봐. 골이라고? 지금 골선을 했지 본 다음에. 이게 파울이 아니야? 우와! 와 라멜라 개 날카로웠다. 오! 제가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라멜라 끝까지 보자고. 전반전에 얘 기죽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 여기서 풀어야 된다. 레길런. 이제 너무 잘 줬다 이거. 와! 베일! 야 이거 레알산 두 명이서 이거 레길런이 올리고 베일이 넣었죠. 오늘 경기에서 보네. 중요한 타이밍에 딱 골이 들어가네. 베일이 뿅! 머리를 잘 돌려놨네. 네, 토트넘 대 브라이튼의 후반전이 끝났습니다. 토트넘 이번에도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 그래도 승점 3점은 가져왔습니다. 네. 네. 근데 뭐 두 가지를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램프티가 골을 넣은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전 장면, 그게 문제가 될 거고, 하나는 베일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얘기를 먼저 해야죠. 그레이엄 스콧 주심은 그래도 네임 밸류가 어떤 마틴 애킨슨 혹은 마이크 딘, 마이클 올리버 이런 사람들보다는 조금 덜 알려져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또 유명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오늘 본능을 존나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장면에서 솔리마치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호이비에르한테 뭐 공을 건드렸는지 안 건드렸는지 그거 하여튼 존나 개태클 들어갔어요. 무슨 막 비매너적으로 무조건 레드카드가 나오는 그런 태클, 그런 건 아니지만 반칙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파울을 불지 않았고 그게 연결이 돼서 램프티가 득점을 했습니다. 근데 VR을 봤어요. 봤으니까 그래 당연히 골은 캔슬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꽤 오랫동안 온필드 모니터를 리뷰하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그대로 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윤이는 이제 뭐 EPL을 아스날 덕분에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이제 그 심판들 성향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서 심판들을 많이 좀 비판하곤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그냥 그런 것 없다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오늘 판정은요 좀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이 그레임 스콧 주심이 이 판정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심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고 또 좀 과하다 싶은 거는 그래도 이거는 불었어야지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왜 심판이 이렇게 뭐 판정을 했는지 특히나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이아 핸드볼 같은 거. 아 그래. 어? 근데 그것들도 되게 여러 가지 비판이 많았잖아. 이거 그렇지. 옛날에 핸드볼이 더 나았다. 뭐 네. 감독들도 나와서 비판하고 그래. 패널들 다 비판하고 그 주 내내 그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열린 K리그 경기에서도 제가 중계한 거였나? 부산 성남이었나? 성남 부산 이번 거 형이 했는데요. 어쨌든 얼마 전에 열렸었던 K리그 경기에서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왔었는데 핸드볼을 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핸드볼에 대한 그 해석의 여지는 있잖아. 핸드볼이 항상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10명 중에 3명이 이 정도일 것이다. 뭐 하면 6명은 이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붙이고 되도록이면 주심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석을 내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저희가 덧붙이죠. 네. 근데 이거는 그럴 여지가 없어. 그리고 온필드 모니터를 심지어 봤어. 지가 직접 보고서 꽤 오랫동안 본 다음에 그거를 그냥 원래 원심대로 갔습니다. 그냥 이 얘기가 어차피 토트넘이 이겼기 때문에 승부에 상관없는 판정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계속 길게 하냐면 이 VAR 생긴다는 게 주심에게도 좋아요. 한 번의 실수를 지금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레임 스콧은 바로 앞에서 봤는데도 그걸 못 잡아냈고 정말 바보같이 VAR을 보는데 굉장히 오래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거를 어떻게 존심인가? 그거로밖에 생각이 안 되지. 이거 존심 부를 땐가? 아니 실수로 그냥 인정하고 그냥 파울이었다라고 하면 되잖아.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현지 카메라가 잡아주고 슬로우 계속 보여주고 다시 한번 스쿼트 잡아주고 이랬거든요. 이거는 과연 이렇게 온필드 리뷰를 함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파울을 누가 봐도 명백해 보이는 파울을 불지 않으면 이거 정정하지 않으면 과연 VAR라는 의미가 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도 이제 여러 해외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해외에 계신 해설자들도 현지 해설자들도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걸 하니까 왜 안 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진짜 정말 정말 너무 흉탁 같은 진짜 판정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간만에 보는 어이없네. 네. 자, 그렇게 동점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가레스 베일이 등장을 했습니다. 베일은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 아직까지 본인의 이전의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는 어떤 그 스타 본능은 그거는 저는 타고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 경기에서 베일이 중요한 헤더골을 레길론의 크로스를 받아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적현 선수, 임대현 선수가 골을 합작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일이 이제 그 많은 경기를 뛰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있었을 때 교체 투입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서 득점을 했었잖아요. 나름의 어떤 승점을 가져오는 또 팀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그 득점 본능이 있는데 이번에도 저는 별거 아닌 헤딩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가까운 쪽 포스트에 서 있다가 보통 같으면 이게 돌려놓거든요. 이게 그게 훨씬 더 안전해요. 맞아요. 예, 돌려놓는데 그거를 가까운 쪽 포스트로 이제 일자로 꽂아놓는 거 보고 확실히 능력이 있구나, 박스 안에서의 득점력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급이 높은 선수인데 이번 골로서 이번 주급은 해결하지 않았나. 어려운 경기였으니까. 한 주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베일이 한 골, 그 다음에 2개 슈팅, 그리고 키 패스를 2개 넣으면서 교체 투입됐으나 좋은 이 활약을 보여줬고요. 오늘 교체되기 전까지 라멜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까도 그랬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보입니다. 골대 맞추는 시통도 있었고 한번. 네. 오늘 개인적으로 3명의 선수가 지쳐 보였습니다. 근데 그 3명의 선수가 지금 현재 토트넘의 코어입니다. 중원에서는 호이비에르, 그리고 전방에 손흥민과 해리케인.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A매치 주간도 있지만 손흥민도 이제 아마 A대표팀에 또 이번에는 오스트리아랑 경기라고 그러니까 차출이 될 거 아니에요. 락다운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관리를 이제는 또 잘 돌려가면서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손흥민 선수는 중간에 이제 교체가 돼서 나왔어요. 현재 보이는 스탯을 체크해보면
10km 정도를 뛰었고요. 스프린트는 10번, 그리고 슈팅 하나, 키패스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손흥민은 지금까지 경기를 지속적으로 많이 뛰어온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지난 번리전에도 그랬고 이 경기도 그렇고 손흥민이 공을 잡고 뭘 하려고 하면 이제는 집중 견제가 굉장히 세게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흥민도 이제 또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 또 거론되는 거는 호이비르죠. 왜냐하면 오늘 경기에서도 지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삐끗삐끗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상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좀 드는 순간이 있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정을 보내고 있는 토트넘이지만 어쨌든 이번 유로파까지는 잘 보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A매치 휴식기가 있으니까 아마 이번 주에 주중에 있을 유로파 경기가 마지막 위기가 아닐까. 네. 또 버텨야 되는 또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많이 힘들 거예요. 네, 말도 안 되지. 금요일 날 연속적으로 이렇게 경기하고 또 3주를 지금 이러고 리그하고 아니 그 전에 또 예선까지 있었잖아요. 계속 있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주원이 형 얘기대로 그 타이밍이 있는 덕택에 선수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프리시즌을 맞는 것도 사실이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또 무리뉴가 잘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이번 시즌 홈에서 리그 승리가 없었던 토트넘인데 드디어 첫 번째 승리를 신고를 하면서 분위기를 유로파에서 이거 승리 못하면서 분위기가 엔터판트 지금 완전히 다운됐었잖아요. 그거를 올리는데 다시 성공을 합니다. 리그에서는 나름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